이번 전쟁은 적의 위치에 관한 정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실감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위성 업체 맥사 테크놀로지는 지속적으로 러시아군 호송대의 위치를 노출시키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적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보급 라인을 연결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의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맵까지 러시아군의 모든 군사시설을 공개해 모스크바 수뇌부가 발칵 뒤집히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은 미국이 가진 정보력의 편린에 불과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의 매복 작전이 높은 성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특급 저격수 왈리 역시 지난 19일에 위치가 발각되는 위태로운 상황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은 밤낮 가릴 것 없이 격렬한 전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어젯밤 도네츠크 방향에서 일어난 포격 장면인데요. 한밤중에 일어난 습격에 열 영상 시스템을 갖춘 무인기를 통해 관측되고 있습니다. 공격을 감행한 칠러 반군, DPR군은 남쪽에서부터 북진해 배후를 잡고 포위망을 형성하고자 했지만 워낙 우크라이나군의 참호선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몇 번의 포격만으로는 뚫어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루비즈네와 포파스나 지역에서 무려 10건의 전투가 발생했다고 보고하며 12대의 적전차와 1대의 무장헬기를 파괴하는 등 성공적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전황 지도에 노란색 빗금을 칠해 양측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지역을 알기 쉽게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전과 비교해 돈바스 전선의 경합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 러시아군의 동선이 매우 한정되기 시작하면서 위치가 너무나 쉽게 발각되고 있는 것도 주요했습니다. 이곳은 하르키우 인근이며 그을린 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 러시아군이 수차례 피해를 입은 지역인데요. 러시아군은 진격을 이어나갈 수 있는 마땅한 통로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곳에 있는 도로를 사용하려다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제10분리강습여단이 러시아군이 숲에 숨겨두었던 탄약고를 찾아내 재로 만들어버렸다는 보고도 뒤따랐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데요. 여기에는 놀랍게도 구글맵 서비스가 관여하고 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지난 18일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모두가 러시아를 볼 수 있다면서 4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때 공개한 사진들은 러시아 공군의 비행장, 해군기지, 발사대, 지휘소 등 러시아군이 소유한 모든 군사 및 전략시설이었는데요. 심지어 이 정보는 구글 지도를 켜기만 하면 군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구글 측은 본사는 군사시설에 관련된 위성사진을 흐릿하게 하거나 해상도를 낮추는 정책에 어떠한 변경사항도 없다면서 시치미를 뗐지만 이미 유튜브나 검색 엔진 등 휘하의 플랫폼에서 러시아의 기업과 기관들의 광고를 전면 차단한 구글이 추가적인 압박을 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전달하고 있는 정보는 고작 이 정도 수준이 아닐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이 행한 비밀 작전들은 제대로 된 성과를 이뤄낸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하르키우 인근에서 러시아군 공수부대가 우크라이나 포병부대의 후방을 점하기 위해 헬기에서 내리고 있다는 영상이 제보되었고 러시아군의 계획은 허무하게 저지되었는데요.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육군 제30기계화여단은 숲지형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러시아군 보급부대를 강타하며 어디로 숨든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전은 상상 이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전장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는데요. 사실 위치가 발각되어 피해를 입는 것은 러시아군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의 저격수 왈리는 생존 신고와 함께 근래에 겪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2명의 우크라이나 병사가 러시아 기갑부대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참호 밖으로 나왔고 이때 이들이 담배를 꺼내 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왈리는 불빛이 적의 열화상 장비에 탐지되었을 가능성을 우려해 이들에게 즉시 불을 끄고 대피소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초 뒤에 왈리가 걱정했던 사태는 현실이 되고 말았는데요. 왈리는 재빨리 엄폐물로 옮겨가 포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2명의 우크라이나 병사는 전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심코 취했던 습관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실제 전장에서
적의 위치에 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게 했는데요. 다만 이번 사건은 전선의 변화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며 우크라이나 병사 전체의 숙련도에 흠집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루한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방위군 병사가 믿을 수 없는 성과를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벨브라는 가명으로 소개한 병사는 지휘관으로부터 적의 드론이 우리 지역에 진입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그는 이후 해발 200에서 300m에 떠있는 러시아군의 UAV 무인기를 직접 목격했고 AK-74 소총을 발사해 적 드론을 격추시키는 놀라운 업적을 세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병사들에게 대공사격 훈련을 시키고는 있지만 먼 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목표물을 소총 한정으로 맞추는 것이 정말 가능할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우크라이나 항공여단 소속의 파일럿 주수는 미국에서 전투기 부품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소련제 전투기에서 F-16 전투기로 기종을 전환하기까지 몇 주면 충분하다는 자신감을 보여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현재 러시아의 미사일과 전투기를 요격하는 임무를 주로 맡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공군에서 운용하는 미그-29 전투기만으로는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첨단 전투기를 사용하는 러시아 공군을 1대1로 상대하는 것에는 큰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미국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우크라이나 공군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투기 부품을 보내 미그기를 강화시키려 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탑건인 주스가 기종 변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전투기 자체를 지원해도 괜찮다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공군력 강화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러시아의 공군 병력을 억제하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러시아 공군의 활동이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마리우폴 최후의 보루인 아조우스탈 제철소는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투폴레프 22 M3와 투폴레프 160 전폭기의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FAB-3000은 1400kg의 폭발 질량과 46m의 잠재적 파괴 반경, 260m의 파편 분산 반경을 가진 엄청난 화력의 무유도 폭탄인데요. 러시아군은 1000여 명이 넘는 민간인이 대피해 있는 아조우스탈 벙커에 온갖 종류의 재래식 폭탄과 벙커버스터를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국방부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민간인 대피 통로를 열었다고 주장하며 잠시 휴전 상황에 들어가기 위해 러시아군과 도네츠크 반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는데요. 러시아군의 일시적 철수는 모두가 알다시피 융단 폭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출구나 통로 같은 거짓말을 꾸준히 들어왔던 마리우폴 시민들은 이제 러시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히며 벙커에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때 인터뷰 영상을 살펴보면 한 시민은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 왔으며 전에는 다른 벙커에 있었다. 그런데 3월 2일에 미사일 공격을 맞아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말했는데요. 마리우폴 방위군은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것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서부의 중심지 리비우에서도 순항미사일의 공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군사적 목표 지역으로 밝힌 동부나 남부 지역이 아니라 뜬금없이 서부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은 서방에서 지원하는 물자가 리비우의 철도를 따라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헤르손 지역에서 서부 리비우까지는 꽤나 거리가 멀어 철도를 겨냥한 정밀한 타격은 이어지지 않았고 애꿎은 민간인 피해만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이 이토록 서두르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훈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최정예 특수부대 SAS를 보내 우크라이나군이 빠르게 서방 무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으며 이들의 훈련이 끝나고 동남부 전선에 병력이 투입될 때는 나토와 미국에서 보낸 무기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서부에서 가까운 남부 헤르손 전선에서 먼저 일어날 텐데요. 이를 직감한 헤르손 전선의 러시아군들이 지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두 곳이 아니라 헤르손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전체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적이 이틀 동안 지뢰 설치에 매진하는 사이 옆구리를 찔러 기습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젯밤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전투들은 유독 작전이나 위치에 대한 정보의 활용 능력이 두드러졌는데요. 대한민국 국방부 역시 이 일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